작년 추석 때 그 직전에 제가 유튜브를 이병철 TV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추석 연휴 때는 그 수원 화성 정조대왕의 그 개혁의 꿈과 한이 서려 있는 거기서 검찰 개혁 10가지 방안, 뭐 경제 살리기 10가지 방안, 트럼프 관세 폭탄 대응책 뭐 이런 거 했는데 올해 설 연휴 때는 내일 청와대 앞 그리고 경복궁에서 좀 그런 경제 정치 사법 현안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농담하더라고요.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 갈 고향이 있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야지. 네. 내 나이가 이제 그만큼 됐는데 네. 어디로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 뵙고 중요한 정치 현안 이제 제대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직위원 19일로 윤석열 1심 선고 예정되어 있는데 사형 무기가 아닌 혹시라도 다른 결정을 해버리면 최악의 경우 공소기각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리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현 소나무당 대표가 이제 고법에서 완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놀라기도 했고 기대는 했고 당연하다고 봤지만 윤석기 부장판사가 모든 것을 조목조목 무려 40분 동안 이것이 왜 법리적으로 무죄인지를 설명하면서 송영길 대표가 말 그대로 금이환영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무죄 나온다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리고 무죄도 거의 완벽한 100% 무죄 이제 그런 판결이어서 특히 극우 쪽 그 유튜버들도 또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던데 그 정도로 예상에 빗나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이고 특히나 이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또 보면 또 이재명 대통령께 굉장히 큰 천군만마다 이제 그런 판결이다 이런 취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 끝이 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사법부가 알아서 긴다. 그래서 송영길 봐줬다. 이재명 재판도 당장 속개하라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로 악감적으로 이렇게 논평을 하더라고요. 법리적으로 그런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판사 출신이죠. 네. 서울법대 출신이고. 서울대 불문과 출신입니다. 아, 불문과예요? 예. 오, 저는 그걸 몰랐네. 네. 판사하신 분이고 한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찌됐거나 윤석열 내란을 빨리 척결을 하고 그리고 보수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뭐 전한길 이런 유의 요즘에는 또 뭐 고성국인가 하는 분 그런 그 극우적인 그런데 이 105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그 중요한 제1야당 대표가 그런 극우화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논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들립니다.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 그 법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치재판이다라고 결론 내면 본인이 한번 당해 보시라고 하죠. 없는데도 탈탈 털어서 송영길 대표 100건 넘는 압수수색, 이재명 대통령 37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 그렇게 해놓고 아무 증거도 없이 오히려 올가매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재판을 다시 받아라. 그리고 이제 판사가 아예 봐주기 판결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국힘 장동혁 대표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파장이 일 것인지 또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오늘 우리 주로 논의할 지기현 판사의 그 윤석열에 대한 그 선고, 기타 등등 최근에 또 뭐 김건희 무죄 등등 관련해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그 엊그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 완벽한 무죄 판결이 갖는 그 법리적인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최근에 우려를 많이 표명해 온 것이 작년 10월 달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1월 달에 새로 임명된 그 아주 극우적으로 알려져 있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이 두 리더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법부의 상당히 극우 보수화 경향 거기에 따라서 김건희 무죄 또 뭐 명태균 게이트도 무죄, 또 곽상도 50억 클럽도 곽상도 부자도 무죄 공소기각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이 걱정이 크시고 또 그게 예상대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반면에 지금 윤석열 1심 선고가 나면 그게 항소심으로 올라갈 거고
그 항소심은 이미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그리고 형사 12부 판사 세 분인데 형사 1부가 중요하죠. 1부의 재판장이 이제 이번에 송영길 무죄 판결을 선고하신 그 윤성식 재판장님.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 경력이 뭐 물론 서울법대 나왔고 그리고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의 주요 요직들을 또 거쳤다. 그래서 상당히 조희대 편향적인 그런 분 아니겠느냐라고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곳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또 환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벽한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완전히 예상 밖의 그 무죄 판결이 굉장히 치밀한 법리 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 항소심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심리할 것이다 하는 거를 좀 예측해 하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윤성식 부장판사가 이제 원래 재판을 할 때 말 그대로 법리에 매우 충실하고 그리고 정론으로 재판을 하는 스타일이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법리에 따른 판단하고 있는 이제 원칙주의자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하고 사실 뭐 정통적인 그 법리 그대로 재판하는 정통적인 법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희소식 내지는 좀 그런 것은 한 며칠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 그 장동혁 대표가 5개 형사재판 제기하라. 그 중에서 제일 이 리스크가 큰 게 수원지법에서 그간에 재판했던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 그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중단은 돼 있지만 재판이 그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예요. 근데 이 파결이 제일 큰 게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쌍방울 김성태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 돈을 주고 이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뇌물을 먹은 것이다. 제3자 뇌물 이제 이런 재판인데 그 재판에서 놀랍게도 김성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보다도 더 유리한 애시당초 이건 안 된다. 거리가 안 된다. 공소기각으로 날려버렸어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 이미 재판 중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또 제3자 뇌물로 건 것은 검찰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것도 굉장히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 바람직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